이제 오늘 이제 톱 누구 전화 오늘 이제 톱질을 할 건데요. 톱질을 일단 잘 하려면 이제 일단 구조를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톱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자루를 밑에 돌리면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빠져요. 다 분리가 돼요. 예전에는 이런 양날톱이 있었어요. 양날톱이 있었어요. 양날톱이라 이 톱은 이쪽은 자르는 톱이고요. 이쪽은 켜는 톱이에요. 켜는 톱은 이빨이 굉장히 크죠? 크고 좀 무식하게 생겼어요. 이쪽은 아주 날카로워요. 그 면이 다 날이 서 있어요. 이건 자르는 톱이에요. 켜다 자르다의 개념은 이 목재를 섬유질 있잖아요. 섬유질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걸 자른다고 하는 거고요. 섬유질 방향으로 가공을 하는 거를 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른다는 건 말 그대로 섬유질을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켜는 거는 훑어내는 거예요. 훑어내. 이쪽 방향은요, 섬유질 방향은 자르는 톱으로 이걸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톱하고 나무 사이에 끼어서 전진이 안 돼요. 가공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켜는 톱은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무식하게 생겨갖고 긁어내는 거예요. 섬유질을 긁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양날톱으로 켜기 자르기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갖고 이걸 이제 맞춰서 썼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무뎌지면 또 줄로 이렇게 갈아갖고 날을 내서 썼었어요. 뭐 정 못 쓰면 여기 잘라내고 다시 또 날 어김을 해갖고 날을 만들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하라고 하면 못 하겠죠. 왜냐, 인건비도 안 나오고 힘들고 사는 게 더 싸게 정교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굉장히 이게 또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고요. 날 무뎌지면은 새로 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버리고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체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체식으로 나오고, 얘는 뭐 수작업을 하는 게 레이저로 이렇게 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작업을 워낙 작으니까 수작업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게 점점 이제 수작업하기 힘드니까 기성품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켜기 자르기 톱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켜기 자르기가 겸용으로 나와. 겸용으로 이 날이 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요. 하나 갖고 날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도 켜기 자르기 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얘도 켜기 자르기 톱이에요. 근데 얘는 얘보다 날이 조금 더 굵어요. 얘는 또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로 켜기 자르기를 다 해요. 이 고운 걸로. 그리고 초보 때는 가능하면 켜기는 얘를 쓰고요. 자르기는 얘를 쓰고 좀 분리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감이 빨리 생겨요. 손에 감이. 얘로 자르면 얘도 자르는 거 잘 잘려요. 켜기도 잘 되고. 근데 이빨이 크다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자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이발이가 아직 똥이 이렇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먹금선을 스치면서 가야 되는데 걔를 건들고 자꾸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이빨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공용으로는 조금 그렇고, 요즘은 세공용으로는 아예 더 이렇게 얇은 걸 쓴다고요. 고운 걸로, 작은 걸. 요런 걸 쓰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있다는. 또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못 봤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랑은 다른 건가요? 그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톱은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가지를 쓰는데, 얘는 이제 켜기용으로 주로 쓰실 거고요. 얘는 자르기용으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 다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꼭 뽑았는데, 아직 이렇게 날을 다 분리했는데, 얘가 톱날, 등,
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톱은 이 두께가 0.3mm예요. 두께가 0.3mm고 이 날은 하나씩 좌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가 날 어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0.1mm 정도씩 좌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0.3mm 그대로고 날 끝은 0.5mm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면 얘하고 날이 똑같다면 들어가면서 톱 날이 나무에 물리겠죠. 물려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서 조금 넓게 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얘 뒤가 따라가는 것들이 편하게 톱질이 된다고요. 또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약간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향 전환을 내려가면서도 물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닿으면 그 다음부터 방향 전환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방향 전환이 돼요. 이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얘가 0.3mm다 보니까 이렇게 낭창낭창해요. 그죠? 또 힘을 주면 어느 쪽에서든 휘어져요. 힘을 주면 워낙 얇으니까 뭐 이렇게 휘어지든 저렇게 휘어지든 이렇게 휘어지든 저렇게 휘어지든 휘어져요. 이게 너무 얇아서 세공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기는 좋은데 너무 잘 휘어요. 그러니까 이걸 휘지 말라고 등을 대준 거예요. 등을 이 쇠로 뒤쪽에서 이렇게 대서 이렇게 껴서 사용하면 요 뒤 이 쇠가 잡고 있으니까 덜 휘어지겠죠. 아무래도 없는 거보다는. 네. 그래도 얘도 휘어요. 힘을 주면. 네. 그래서 톱질을 맨 처음에 할 때 절대 힘을 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열이면 열 톱질을 딱 시켜보면 어떻게 하든 힘을 막 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이렇게 자꾸 힘을 주는지 알아요? 그 사람 생각이 자르려면 뭐든지 누르고 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톱질 좀 해보신 분들은 더 그래요. 왜냐? 예전에 톱이랑 형편없잖아요. 막톱, 대부분 막톱 써봤잖아요. 나무 자를 때 막 두 손으로 눌러서 막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도 막 안 잘려요. 나무 같은 거 서 있는 나무 자를 때도 막톱으로 막 자르잖아요. 안 잘리죠. 그러니까 막 힘을 자꾸 더 주는 거죠.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야. 뇌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톱질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힘부터 어떻게 잘 힘을 줄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세도 보면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안 되고 톱 여기 좀 빌려줘봐요. 톱 쓰는 자세 한번 해봐요. 내 마음대로 한번 아니 그냥 놓고 여기 쓴다 생각해봐. 뒤집어서 네, 쓸어봐요. 어떻게 쓸어요? 또 안 해? 아이씨. 톱질 한번 거기서 해봐요. 봤어요? 한번 톱질 해보세요. 거기서. 그래도 나았네. 해보세요, 톱질. 저 사람 안 해, 다들 이제 봐갖고, 이제. 다들 전문가예요. 이 톱질을 지금은 괜찮은데, 그 전에 시켜보면요. 딱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 딱 누르려고. 이렇게 잡고 시작해요. 거의 그래요, 거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누르고 쓰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왜 나중에 숙달이 되면 고수가 되면 뭐 이렇게 누르든 저렇게 누르든 뭐 어떻게 잡든 뭐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톱이 휘어져요. 얇으니까 이게 이렇게 휘든 휘어요. 그 휘인 방향으로 얘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휘인 방향으로 하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힘을 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톱질 할 때는 무조건 힘을 빼고 쓰는 거예요. 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팔이 직선 운동을 하냐 못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직선 운동을. 우리 대표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날 빼고 뭐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이 일단 돼 있어야 바닥도 맞고 날도 맞고 해야 그 다음부터 뭘 되는 거잖아요. 톱질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디렉터 쓴다고 해서 이게 지가 원하는 대로 딱 선을 맞춰서 쓸지를 못해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은 뭐냐? 팔이 일단 직선 운동을 딱 해야 돼. 직선 운동. 예. 우리 저기 대패날 가를 때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각도 유지하고 직선 운동. 톱질도 마찬가지. 무조건 직선 운동. 이게 되면요, 수직 운동은 얼마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처음부터 직선도 잘 되고 수직도 잘 되고 막 둘 다 한꺼번에 잘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처음에 할 거는 힘을 빼고 이 팔이 그대로 직선을 움직일 수 있게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힘을 주면요, 힘 주면 근육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이 팔이. 뭐든 그렇잖아요. 예. 힘이 들어가면, 저번에 한참 말씀드렸더니, 골프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도 힘을 빼고 맨 처음에 해야 스윙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힘을 빼고 그대로 자꾸 직선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팔이 반듯하게 움직여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직을 어떻게 내려가는 걸 알려주면 금방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직선 운동이. 직선 운동은 또 요즘은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연기자를 다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이 가이드가 이 직각도 맞고요, 수직도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 가이드가. 그러니까 가이드에 맞춰서 길을 내고, 그 길 내준 대로 따라가면 딱 맞는 거예요, 딱. 어떻게, 다른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대로 안 따라가고,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몸도 움직이고, 맞나? 이쪽도 보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이에 자세가 점점 엉뚱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톱질을 딱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계속 앞뒤로 움직이게 해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직선 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는 톱 지나간 자리를 딱 보면 알아요. 이 반듯한 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톱 지나간 자리의 폭을 보는 거예요. 폭을 보면 반드시 직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폭이 일정해요. 네, 일정해요. 이렇게 내려가든 저렇게 내려가든 폭이 일정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면 톱이 이렇게나 이렇게 커브를 지면 커브 칠 때 이쪽이 더 많이 이쪽으로 훑을 거 아니에요. 면을 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훑을 거고, 이쪽하고 이쪽이 훑을 거고, 그죠? 얘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놀면은 또 옆에를 파먹을 거 아니에요, 자꾸. 그죠? 이러면 지나간 폭이 막 들쑥날쑥하고 넓어져요, 점점. 예. 그래서 톱 딱 쓰는 자리를 우리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직선이 됐구나, 안 됐구나, 금방 알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힘을 빼고 톱 지나간 자리가 일정하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수직은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내려가도 좋고, 이렇게 내려가도 좋아요. 그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예. 그건 상관은 없어요, 또. 그거는 나중에 요 손으로 살짝 밀거나 놓으면 그 자동으로 맞아요, 또.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수직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직선이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직선 움직이는 게. 예. 그러니까 그거에 포인트를 주고 톱질을 할 거예요. 예. 자, 이제 톱이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 얘가 무뎌지면 잘 안 나가요. 무뎌지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교체해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요 홈이 딱 맞아야 돼요. 이 홈이 이렇게 안 맞는 상태로 띄어서, 이 홈이 안 맞았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띄어서 조여놓으면 어느 순간 이거 쑥 빠져버려요, 이게. 이 날만. 그러면 날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홈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홈이 딱 있어요. 네. 여기 홈이. 그래서 홈을 딱 맞춘 다음에 끼고, 네. 딱 끼고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홈 사이에 이 나사가 끼어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네, 됐죠? 네, 이렇게 교체하는 거고요. 이제 톱을 쓰는데, 자, 톱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 목금선 거는 이 톱을 이제 쓸 건데요. 얘를 가이드 없이 그냥 이렇게 대고 요 선을 맞춰 쓴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얼추는 맞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먹금선을 이 거는 이유가 아주 정교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먹금선을 거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치고 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이드가 없으면. 최소한 어떤 나무 토막이라도 이렇게 대고 조그마한 나무 토막이라도 대고 쓰면은 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데 그냥 보고 이렇게 맞춰서 딱 쓰려고 하면 미세하지만 선을 건드려요. 자꾸 넘어가요. 네. 넘어가든지 냉기든지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끌로 다듬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처음에 쓸 때 아예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런 가이드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네, 가이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톱질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톱을 잡을 때 아까 얘기했죠. 얘를 이런 식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 잡으면 안 돼요. 직선을 이 팔이 직선 운동을 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올려 잡는 거예요. 올려 잡는 거예요. 올려 잡기 이렇게. 우리가 그 대패 칠 때 어떻게 했어요? 대패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당기기 좋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으면 자 봐보세요. 거기서 옆에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당길 때 이 팔이 몸 쪽에 오면은요 이 바깥으로 대부분 나가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정확히 딱 나가면서 이거 딱 얘를 직선으로 당기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약간 이렇게 되든지 그래요. 거의.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올려 잡으면 갔다가 당겼을 때 이게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올려 잡으면 그 뒤로 그대로 갔다 그대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고 잘 보세요. 이거 하고 아니, 옆으로 잡고 이거 하고요. 약간 틀려요. 그죠? 팔 움직이는 게 이 팔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잡았을 때 하고 예? 올려 잡았을 때 하고 팔이 움직이는 게 약간 틀려요. 여기가 팔꿈치가. 근육 자체가 있잖아요. 예. 다 그래. 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상체가 큰 사람들은 더 이제 이게 편차가 심해져요. 이게 편차가. 네. 이 팔의 편차가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도 최소화하려면 위로 올려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위로 올려 잡는 게. 올려 잡으면 얘하고 딱 직선 맞추기도 쉬워요. 네. 이렇게 보고 쫙 여러분들 이렇게 쭉 뻗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직선이 되잖아요. 위로 올려 잡으면. 근데 옆으로 하면은요, 직선이 잘 안 돼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죠? 쭉 뻗어봐도 알아요, 금방.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해야, 여기 올라타 있고, 이렇게 올라타고 있어야 직선이 더 잘 맞잖아요. 그럼 이 직선 맞은 거 그대로 당겨 오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톱 자루는 올려 잡으라는 얘기, 올려 잡으라고. 처음에. 자, 이렇게 올려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당겼을 때, 톱이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났을 때, 이 팔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팔의 위치를. 자, 제가 이렇게 좀 앞에서 쓸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쓸면 팔이 어디로 가요? 저 뒤로 나갔죠? 네. 그죠? 위에 올려 잡았어도 이렇게 하고 내 몸을 지나서 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팔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당겼을 때 이 팔이 내 몸에 붙여야 돼요. 그러려면 몸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뒤로 빠져야 돼. 이렇게 빠져서 이 옆구리 쪽에 이게 와서 끝나야 돼요. 톱질이 끝나야 돼. 네. 몸을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팔이 이렇게 당겨 와서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딱.
그 다음에 팔을 짚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길이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이 자세 이렇게 딱 당겨 왔을 때 옆구리에 팔꿈치가 와야 되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상체를 구부려서 부재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당기고 왔을 때 옆구리에 딱 와야 돼요, 옆구리. 이렇게. 옆구리. 이쪽에. 이렇게. 이 자세예요. 네. 이 자세로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밀면서 쓸고 당기면서 쓸고 이게 아니에요. 갈 때는 그냥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속도를 내서 스타트를 할 때는 조금 천천히지만 올 때 조금 더 속도를 착 내서 끝내는 거거든요. 톱질을. 갔다가 오면서 착 해서 멈추고 한 박자 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숙달이 되면 빨리빨리 쓰니까 그게 왔다 갔다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갔다가 올 때 착 쓸고 갔다가 올 때 착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쓰려면 정신이 없어서 못 쓸어요. 한 박자씩 쉬어야 돼요. 딱 쓸고 갔다가 와서 또 한 번 쓸고 갔다가 와서 또 한 번 쓸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라지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쓸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갈 때는 이게 나무에 얘가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무에 이 톱날이 낄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 끼냐? 각도가 이렇게 바뀌던가 이렇게 바뀌면 톱날이 이 공간에 껴요. 여유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기 0.5mm고 0.3mm면 양쪽으로 0.1mm 정도의 공간 여유가 있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톱이 얘에 껴요. 그러니까 그걸 꼈나 안 꼈나 확인하는 거는 밀 때 확인하는 거거든요. 밀 때 내 자세가 맞으면 부드럽게 가는 거고요. 갈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뭔가 뻑뻑하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팔이. 알았죠? 예, 그러니까 갈 때는 부드럽게 가고 올 때 그 느낌대로 그대로 오면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자세예요. 네. 아시죠? 네. 요까지 실무예요. 요까지 실무. 톱잡고 여기 잡을 때 이 네. 위치는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는데 보통은 초보 때는 중간 정도를 잡는 거고요. 나중에 숙달이 되면 점점 아마 뒤로 잡게 될 거예요. 뒤로 잡는 게 좀 편해져요. 네. 점점 약간씩 이게 바뀌어요. 네. 근데 중간 이후로만 잡으면 돼요. 너무 짧게 잡으면 스타트 할 때는 짧게 잡아요. 그 스타트는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또 질문. 여쭤보려면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예. 자, 이제 기본 자세는 이제 설명했어요. 예. 그럼 이제 스타트 하는 것부터 잠깐만요.